벤투 감독의 대표팀이 3월달 A매치를 마쳤습니다. 벤투 감독의 A대표팀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오늘 융TV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융TV입니다. 볼리비아와 콜롬비아를 상대로 기분 좋은 2연승을 거뒀습니다. 아시안컵 8강 탈락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표팀의 인기는 킹, 왕, 짱. 와우. 두 경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선수입니다. 두 경기 모두 선발 출전한 선수는 모두 6명인데요. 홍철, 김영권, 김민재, 김문환, 황인범, 그리고 손흥민입니다. 이걸 풀어보면 포백은 그대로, 중원에서는 황인범이 중용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장은 손흥민입니다. 두 경기에서 총 14명만이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다양한 선수를 기용하진 않았죠. 볼리비아전에서는 교체를 딱 4명만 썼어요. 이승우, 황의조, 이진현, 그리고 이청용. 근데 볼리비아는 6명을 교체를 했었고요. 콜롬비아전에서는 딱 3명만 썼습니다. 진짜 A매치처럼. 권창훈, 나상호, 권경원. 이 경기에서도 콜롬비아는 6명을 교체 활용했습니다. 팬들이 기대한 백승호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경기에 투입되지 못했었죠. 다음은 화두가 된 전술입니다. 그동안 4-2-3-1 혹은 4-3-3 원볼란치냐 아니면 더블 볼란치냐, 이게 좀 화두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4-1-3-2 다이아몬드 4-4-1을 들고 나왔습니다. 4-1-3-2가 사실 쓰기가 꽤 어려운 포메이션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3-4-3이 참 어려운 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이 4-1-3-2가 난이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대표팀이 꽤 훌륭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우선 이 포백 앞에 1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역할을 볼리비아전에서는 주세종, 그리고 콜롬비아전에서는 정우영 선수가 맡았었습니다. 플레이의 전체적인 무게감이 전방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엔 항상 숫자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절대적으로 볼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게 볼리비아전 후반이었죠. 볼리비아전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볼리비아전 전반전 솔직히 조금 실망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못한 게 아니고 볼리비아가 너무 못해서요. 볼리비아는 사실 이동거리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솔직히 전반전은 국내 내셔널리그 팀보다 조금 경기력이 나쁘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습니다. 유럽팀이랑 하고 싶죠. 근데 유럽은 걔네들끼리 네이션스리그 만들었잖아요. 하기도 힘든데 이제 하고 싶은데. 전반전에 수많은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게 브룬이라면 브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행인 게 후반전에 볼리비아의 경기력이 조금은 나아졌어요. 물론 전반에 워낙에 좋지 않아서. 일단은 볼리비아가 후반전 들어서는 적응도 좀 되고 분위기도 좀 맞춰지면서 조금은 전반보다는 앞으로 라인을 형성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약간 도전자가 볼리비아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좀 그러했었고, 만원 관중 앞에서 본인들도 더 이제 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대표팀 경험이 적거나 나이도 어리고 어쨌든 이 많은 관중 앞에서 뛰어본다는 것,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밸류가 더 높으니까 본인들이 더 막 동기부여된 모습이 후반에 느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사실 그렇게 딥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볼리비아의 사령타 비에가스 감독이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드 체인지 능력이 매우 놀랐다. 볼리비아전은 한국이 계속해서 경기를 주도를 했었죠. 빠른 스윙 작업을 통해서 좌우 전환을 많이 시도했었는데요. 전반전에 굉장히 잘 된 부분입니다. 볼리비아 감독이 말한 한국의 사이드 체인지 능력, 그러니까 이 스윙 작업이 경기 중에 주도권을 꽉 잡고 있는 팀이 이거를 잘하면 상대 수비가 좌우로 휘둘리면서 그 사이에 틈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그 사이로 가운데 쪽에 전진 패스가 툭툭 들어가면 공격이 잘 만들어지는 건데요. 과거 기성용 선수가 있을 때처럼 한쪽 포인트에서 볼을 잡고 반대로 30m 좋은 퀄리티의 킥을 딱 연결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사이드 체인지와 스윙 작업이 될 수 있지만, 가까운 선수들끼리 형태를 만들어서 10m 내외의 거리의 패스를 발밑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것도 아주 적절한, 아주 훌륭한 스윙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을 인내심을 갖고 하다 보면은 결국 공이 없는 상대가 지쳐서 틈은 벌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아무튼 볼리비아전, 물론 교체 투입된 이청용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1-0 신승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에 비해서 골은 너무 못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분명히 약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기 콜롬비아전입니다.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었죠. 선발 명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골키퍼에는 조현우가 출전을 했었고, 4-1-3-2의 1자리에 정우영, 그리고 2선에 이재성, 이청용, 그리고 투톱에는 손흥민의 파트너로 황의조가 출격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4-1-3-2의 전술적 장점이 굉장히 잘 발휘된 경기. 무엇보다 특히 전반전 30분은 엑셀런트 슈퍼 판타스틱했습니다. 첫 30분은 정말 베스트 중에 베스트였어요. 포백을 사용하는 팀을 상대로 전방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단면적으로 너무 잘 보여준 경기입니다. 여러분, 콜롬비아라는 팀이 우리보다 전력이 과연 약합니까? 혹은 개인 능력이 우리보다 뒤집니까? 아니죠. 대등 혹은 우리보다 나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전 30분 동안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게, 우리보다 전력이 나은 팀을 상대로도 위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경쟁력 있게 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의 첫 30분은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아도 문제없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죠. 상대가 골킥을 하게 되면은 상대 골킥 상황으로부터 하프라인 위로 모든 포지션에서 시야가 확보된 상태로 1대1
매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딱 위에서 공을 뺏는 순간 좋은 스타팅 포인트 하나, 그리고 좋은 전진 패스 하나, 그리고 그 패스를 받은 선수의 좋은 퍼스트 터치 하나면 굉장히 간결한 과정을 통해 위협적인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골 상황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영상 보세요. 이거 그대로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황의조, 손흥민 이 투톱은 수비 상황에서도 가급적이면 상대 진영 쪽에 높게 배치해서 공격으로 전환될 상황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벤투 감독도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투톱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서만 수비적인 압박을 가할 것. 벤투 감독의 지시였다고 하네요. 이 뜻은 결국 이 두 명의 공격수들에게 수비 부담을 줄여대는 대신 호흡을 좀 하면서 공격으로 전환될 때 조금 더 상대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시간적 그리고 생각적 여유를 제공한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징, 풀백으로 김문환과 홍철이 나섰는데 이 두 풀백의 소위 말해서 볼줄, 전진 패스 능력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경기였었습니다. 일단은 무난했어요. 굉장히 잘해줬다고 느껴졌었는데 김문환 선수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전진 패스 타이밍이 한 번 있었는데 못 보고 조현우 골키퍼한테 줬답니다. 근데 벤투 감독이 엄청나게 화를 내는 모습이 잡혔었죠. 그런 부분을 보면 벤투 체제에서 풀백의 공격적인 역할, 막 올라가고 그것도 중요한데 자신의 포지션에서 전방으로 연결을 하는 패스의 타이밍, 퀄리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그래서 어떤 유형의 풀백들이 중요시되는지 알 수 있었던 인터뷰였습니다. 지공시 또 하나의 장점이었습니다. 이재성이 중앙으로 많이 움직여주고 그 자리는 김문환이 쭉 올라가면서 메꿔줬는데 넓게 배치된 김문환한테 볼이 가면 그때 이재성이 딱 가깝게 접근해서 아주 다양한 또 간결한 콤비네이션으로 사이드 플레이를 많이 해줬습니다. 특징은 계속 나옵니다. 이 4-1-3-2 형태로 3에 해당되는 2선 공격형 미드필더들. 와, 이 선수들의 수비적인 적극성이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이재성, 이청용 이런 선수들의 역할인데요. 수비할 때는 쫙 내려와서 4-4-2 형태를 만들어줬었죠. 사실 이 4-1-3-2 포메이션이 대표팀이 제가 제대로 월드컵을 본 게 94년 미국 월드컵 때부터니까 4-1-3-2를 이런 방법으로 썼던 역대 대표팀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공할 때도 굉장히 좀 특이한 진영이 나오는데 거의 3-3-4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흥미로운 건 풀백들의 위치예요. 거의 투톱과 비슷한 위치까지 최전방까지 올라갑니다. 아주 와이드하게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들이 그 사이사이 패스를 잘 봐요. 좋은 타이밍에 침투들을 하고요. 그럼 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전진 패스들이 왜 이날 많이 들어갔냐? 패스란 선수가 딱 준비가 됐을 때, 자세가 나왔을 때 그때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좋은 타이밍에 움직여줬습니다. 근데 아무리 앞에서 좋은 타이밍에 침투를 하고 사이로 잘 빠져도 패스를 주는 사람이 자세가 안 나와 있거나 봤는데도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패스가 안 나가잖아요. 근데 이날은 그런 템포들이 되게 잘 맞았어요. 그 뜻은 역시 황의조나 손흥민 이런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동료의 그런 상황까지, 이 동료가 나한테 패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서 움직임을 영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측면이 활성화되니까 당연히 중앙도 편해졌죠. 측면의 영향력 때문에 가운데 있는 선수들도 조금은 여유를 갖고 볼을 찰 수 있게 됐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터졌는데 확실히 간결해지니까 강력해집니다. 볼리비아전 때 아쉬웠던 게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때릴 타이밍인데 한 번 더 쳤고 때릴 타이밍인데 한 번 더 접다 보니까 블로킹에 걸리거나 스스로 템포를 잃는 모습이 있었는데, 글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손흥민이 왜 대표팀 오면 너무 지나치게 밑에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냐, 아니면은 왜 때릴 때 안 때리고 한 번씩 끄냐, 뭐 어느 정도 다 유용한 의견이긴 한데 콜롬비아전을 직관한 느낌, 이 선수가 확실히 영향력, 경기장에서 아우라가 있어요. 상대 선수들이 견지하는 그런 게 있어서 터치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조금 더 반템포 혹은 터치 굳이 안 해드릴 거 한 번만 그냥 덜 치고 피니시 패스나 슈팅하면은 포인트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죠. 볼리비아전에서는 손흥민이 지동원과 파트너를 섰었는데 이날은 황의조였었죠. 근데 황의조와의 조합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일단은 서로 움직임이 교차되는 장면들이 많았고, 실제로 황의조도 인터뷰를 했는데 흥민이와 움직임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나눴다. 흥민이가 빠지면 내가 들어가고 내가 빠지면 흥민이가 들어왔다. 이런 인터뷰를 봐도 이 두 선수가 서로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적용이 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내내 장면을 살펴보면 두 선수가 어떠한 상황에 같은 동선으로 볼을 받기 위해 움직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두 선수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투톱이 교차로 움직이면은 수비수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벤투 감독의 마지막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포메이션은 아시안컵과 달랐지만 우리 플레이 스타일과 원칙을 유지하면서 전술 변화를 테스트했다.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다 담겨있는 인터뷰를 볼 수가 있어요. 대표팀의 소집 기간 때 선수들을 좀 만나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현재 대표팀에는 팀 운영 방식과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선진적인 훈련 방식 그리고 소통 방법에서 스텝과 선수 사이에 아주 강한 신뢰가 느껴지는 부분도 사실이었고요. 이강인, 백승호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거는 언제까지나 벤투 감독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훈련 때 분명히 체크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물론 경기를 뛰어서 뭔가 검증이 되고 했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결과론이고, 그런 주목받는 선수가 누구라도 결국 벤투 감독에게는 선발된 27인 중에 1인, 이거에 불과하다. 훈련 때도 어느 정도 충분히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카타르 월드컵이
우리 다음 달이 아니잖아요. 대표팀에게는 분명 시간이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대표팀 내에서 자신만의 기준과 그리고 질서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끝으로 이청용 선수의 인터뷰로 이번 3월 A매치에 대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대표팀은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